충남에서도 15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피했지만 버스 요금이 100원에서 2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버스 사측의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들을 검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표시로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봤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예산 수정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 지역의 버스 파업이 일단 철회됐습니다. 노사가 조정 기간을 더 갖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도 없었는데요. 파업은 철회됐지만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의 협의는 계속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승강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하나둘 차량에 오릅니다. 전국 버스 총파업이 예고됐던 15일 충남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충남에선 버스가 정상 운행됐습니다. 발길이 묶이지 않을까 걱정했던 시민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서 지금 왔는데 3일 만에 지금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걱정을 했었다고. 근데 잘 해결이 본 것 같아요. 예. 최악의 파업은 피했지만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닙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철회된 것은 노사 모두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은 예고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충남 세종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지금 파업 아직도 교섭이 남아 있어서 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파업이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파업 철회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 간 중재를 계속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안과 중공영제 도입 등 도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지자체 재원 지원에 대해선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없다면서도 비수익 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건비 쪽으로는 이렇게 지원해줄 만한 근거는 없고요. 비수익 노선이니까는 그 재정 지원금이 있는데 비수익 노선 부분에서 현재는 한 50% 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더 지원해주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할 거예요 앞으로. 조정 기한이 연장되면서 노사 양측은 보름 이내 2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15일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의 모두 11곳입니다. 버스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텐데 감소될 임금을 보존해 줄 것을 사측과 지자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고 급기야 전국의 버스 노조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노사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본 지역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임금 인상 등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3년 안에 임금을 20%까지 인상하고 버스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63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인 사안이어서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단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도 버스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1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5일 새벽 첫 차가 차고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오전 4시 팽팽한 긴장감을 끊고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차는 운행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5시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밤샘 교섭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15일 오전 1시 첫 차 운행 3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충남과 경기인데요.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는데요. 충남도가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우선 철회한 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 역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충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노조의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예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시행 중인데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젠가부터 교사들에게는 불편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스승의 날의 풍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3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카네이션 생화는 드릴 수 있는지, 음료수 한 잔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허용 범위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화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반장이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건 안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전달할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생화든 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선생님과 나눠 먹어야 하고 따로 챙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물도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고 이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받은 곳은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스승의 날 풍경도 사뭇 달라진 건데요. 시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구는 뭐 줬는데 누구는 뭐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 날 맞이해서 조금 표현 못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앞서 보셨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물을 전할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도 종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종류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선 이미 선물이 사라졌고 이 손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장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선물 풍속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세족식 행사를 준비해 직접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밥을 거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곳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가 스스로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 관련돼서 기념하고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들 때문에 스승의 날 존폐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 스승의 날의 명칭이나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단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덕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두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5일 오전에 예정됐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취소됐습니다.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 예결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6,255억 원 증가한 4조 7,771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일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 권고를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데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6개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이 11억 6천여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이들 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 수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주변 공동학부인 백화초등학교와 화동초등학교 학급이 줄어드는데 교실 증축 예산으로 8억 9천여만 원을 편성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위는 이를 삭감하는 대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년 교체 같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도의회 집행부와 상의해 예결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추경 예산안 심사 거부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인데요. 교육청은 15일 오전 자체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 삭감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정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법령을 위배할 경우 수정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도의회와 협의해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서산 대산공장에서 유증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던 3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27일 만에 숨졌습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천안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33살 A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0분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유 저장시설에서 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측은 작업장에 쓰고 들어가는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장비 이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험생 박나라 씨는 지난 9일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윗몸 일으키기 측정에 나섰는데요. 소방본부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박 씨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기계 이상이 없음을 판단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측정 횟수가 증가하지 않자 윗몸 일으키기를 멈추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센서는 파란색 패드에 등이 정확히 닿아야 하고 무릎 위에 있는 빔 센서를 머리가 정확히 지나가야 인정되는 장비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센서가 인식하지 못하면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이의 제기 후 다시 테스트를 한 결과 측정이 되면서 재측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차 측정 횟수 전광판의 횟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윗몸 일으키기를 중단했는데요. 이어 기기 오류를 주장하며 재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측정은 공공성과 형평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14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시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씨의 이의 제기 전 다른 수험생도 같은 장비를 사용했고 정상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해당 장비를 지난 10일 측정 장비 제작사에 점검을 의뢰했고 등판과 머리 센서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결과서를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성찬 도 소방행정과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다면서도 측정기기에 문제가 없었고 다른 응시생과 형평성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재시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머리를 많이 구부리는 바람에 센서 높이와 머리 위치가 맞지 않아 측정이 안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 이슈 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년 이슈 마을은 홍성군내 읍면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문화 부족 및 네트워킹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암행어사 게스트하우스와 커피 오감을 청년 네트워크 사랑방 운영 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행사와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을 연결해주고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 심야 학당은 퇴근 후 청년들이 모여 지역 청년 활동가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와 참여자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5월 자수공예, 6월 액세서리 만들기, 7, 8월 중국어 교육, 9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10월 향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성에서 진행하는 공연과 영화, 전시 등의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요일, 취미활동을 찾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 경험의 기회를 주는 취미를 찾아라, 또 홍성으로 지인을 초대해 홍성을 소개하는 체류형 프로그램,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 또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이슈 마을 입주자가 함께 어우러져 명랑운동회를 비롯한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파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부터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와 공장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 지역과 고철 보관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230곳입니다. 연구원은 토양을 채취해 오는 11월까지 중금속과 유류 성분 등 23개 항목을 분석합니다. 조사 결과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하고 보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예산군 내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인개수 시스템 집계 결과에 따르면 4월 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은 70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수덕사는 1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은 국외 관광 증가와 경기 불황으로 1월과 3월 사이 방문객은 감소했지만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충남도서관이 개관한 뒤 방문자 수는 34만 8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도서관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로는 8월이 방문객 수 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도는 여름철 무더위 피서지로 도서관을 찾은 도민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힐링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선 요즘 바지락 수확이 한창입니다. 소원면 파도리에선 어민 350여 명이 하루 동안 10톤가량의 바지락을 채취했는데요. 바지락은 산란을 대비해 바닷물에 유기물을 흡수하는 5월 이맘때가 속이 탱탱하게 오른다고 합니다. 제철 맞은 바지락으로 봄철 입맛 돋우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도교육청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교육에 헌신해온 교육유공자 97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은 금마중학교 주진익 교장이, 대통령 포창은 공주 정명학교 전난희 교사 등 4명이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과 학부모 등이 추천한 우수교사 29명도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13회 류방택 별축제가 오는 18일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제작한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로켓 발사대회와 천문우주과학 미술실기대회 별이야기 창작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난지섬 일대에서 사료용 벼 직파 재배 연시회를 가졌습니다. 당진에선 현재 벼 재배 면적의 2.8%가 직파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데요. 육묘 과정이 생략돼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날 시연회에선 드론을 이용한 직파 재배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산 군립도서관이 오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올빼미 공예교실 2기를 운영합니다.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손글씨와 수채화 효과 내기 강습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6일 오후 1시 해미면 읍내 1위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심폐소생술 강습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삼선산 수목원에서 열리는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천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무안천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열관리 시공인 에너지 절약 및 자원봉사 한마음 실천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6일 오후 3시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경연장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청양군 선수단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 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2도, 당진과 서산이 13도, 태안과 홍성 14도, 예산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6도, 서산과 홍성이 27도, 당진과 청양 28도, 예산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에 두꺼운 빨래 하시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에도 좋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비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